그러면 경영 전략론 우리 졸업 대비 시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수업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학습 목표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전체적인 흐름 설명할 때 항상 썼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때가 있는데 어떤 거를 고려해서 어떤 순서로 하냐. 그 경영 전략 우리 수업 들을 때 요 순서로 수업을 저희가 각 주차 강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미션, 목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보고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잘 되는 걸 확인하고 나면 경쟁적 우위 우리가 경영 전략, 경쟁 전략을 잘했더니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과가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는 뭐냐? 그러면 기업이 더 나은 전략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석과 그 선택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과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학원 시험도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드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미션이 뭐냐? 장기적인 목표,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 미션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리고 목적은 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 5년 내에 뭐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5년 내에 뭐가 되겠다. 이런 상세한 목표. 5년 내에 시장 점유율을 10% 가지겠다. 뭔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미션은 그 위에 좀 더 철학적이고 총체적인 형태가 미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죠. 과제했던 거. 네, 5포스 모델 이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모델도 있겠지만 이번 시험 문제도 5포스 모델을 가지고 본인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 적을 알고 내부 환경, 나를 알면 우리가 이길 방법을 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다가 이 경영 전략을 뭐 좀 누락하는 한마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은 뭐냐? 뭐 시간, 자금, 인력 등 희소한 경영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의사결정으로 우리가 뭐 무엇을 더 선택했을 때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전략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서 뭘 더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할지 우리가 기업 전략을 세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을 세우는 부분 여기 두 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 이행은 뭐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관리 통제, 보상 정책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행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직 구조, 뭐 이런 조직들이 통제 방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앞에서 결정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제 경쟁 우위 확보는 마지막에 우리가 기업이 추구하려는 가치, 뭐 수익성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가치잖아요. 기업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시험 문제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에 요약해가지고 문구로 정리는 해드렸지만 요거 그대로만 쓰시면 뭐 지금 기본 점수밖에 못 받으시는 거고 본인 생각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포스 모델 그러면 이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시험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홍정화 학우님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맞습니다. 각자에 대해서 하라. 그거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 신경학원이, 그 다음에 문제 또 제가 뭐 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겠죠. 예시, 어떤 기업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다 알려드릴 텐데, 조금 더, 설명이야 다 비슷비슷하겠죠. 우리가 배운 이론 기반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 생각을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이제 뭐,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죠. 네. 교수님이 선정해 주고. 예, 선정해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선정해 드릴 거고. 선정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 주셔도 되고, 솔직히 그냥 아는 정도만 해도 워낙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좀,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더 나은 답변을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포스 모델은 공급자의 힘, 그 다음에 대체제의 위협, 산업 내의 경쟁, 잠재적 진입, 구매자의 힘. 이제 잠재적 진입,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경우는 잠재적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병원 건물부터 해서 의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병원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은 잠재적 진입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에 카카오톡이 만들 때는 진입 장벽이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아무도 안 했던 데에서 그냥 앱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입 장벽이 그렇게 크지 않았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우리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 제가 제대로 세팅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목소리 녹음도 잘대로 되고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재적 진입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산업 내 경쟁은 진짜 지금 우리 현 산업에 있어서 경쟁, 집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품 차별화,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제의 위협은 우리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이거는 동종 산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건강식품 이런 것들 할 때는 식품만 보지 말고 의약품도 보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대체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제 2번 강의를 했었는데 13년도, 14년도 봄학기 때 2번 강의를 했었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그 대체제의 위협하고 잠재적 진입 이 두 개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더 쉽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대체제는 조금 더 이종적인 산업에서 들어오는 것들. 요거 자체 지금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같은 전화기끼리 경쟁하는 거는 산업 내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전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전화기랑 다른 애가 들어와요. 이건 대체제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그때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이번 기회는 제대로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